추위에 자주 노출되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살 빠져요. 근데 채팅창에 기분 나쁜 채팅이 하나 있는데 뭐죠? 저는 항상 추운 거냐고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실험을 할 때 마른 사람은 안 해줘요. 왜 안 껴줘요 우리? 마른 사람들은 이미 훌륭하다 이거예요. 너네는 뭐 괜찮잖아. 건강하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을 대신해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쾌도와 추우재입니다. 불침번 서야죠. 이제야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컨디션이 최근에 진짜 좋았어요. 오늘 뭐 맞고 오셨다고? 네, 링겔 맞고 왔는데 네. 역대 지금 한 3-4개월 사이에 가장 안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제가 오다가 아침에 오전에 그 얘기 하셨죠. 그래서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다행이다. 좀 다행이다. 네. 왜냐면 제가 불침번을 위해서 궤도 형님이랑 이걸 잡을 때부터 뒤에 스케줄을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좀 기피 대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기피라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고 싶어서 내일을 아예 비워놨어요. 마음 먹고 사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근데 또 아침 8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저런. 저 지방 강연이 있어갖고 야, 부산을 가요. 부산을 당일치기 부산을 갔다 와. 그러니까 보세요. 중간에 제가 일요일 날 부산에서 올라왔단 말이야. 네네. 지스타 끝나고.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사실 라디오랑 침투브 없었으면은 화요일까지 있다가 화요일 날 강연을 해도 되잖아. 하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요거 오늘 한 3시간 하고. 오늘 3시간은 좀 너무 짧고. 쉬시고.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컨디션 때문에 길게는 못 하고. 그래도 적당히는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건 못 참아요. 저는 건강 해치는 거는 제가 아는 사람의 제 지인의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 저는 참을 수가.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건강을 해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용납을 못 합니다. 다행인 게 이미 해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야. 왜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사냥을 싫어 내가. 근데 이미 사냥당해서 박제돼 있는 동물을 보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more가 있잖아. more. 이미 박제가 됐어. M-O-R-E.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사냥을 싫어해도 이미 사냥을 당한 동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도 만든 선물을 또. 어떡해. 이거 별거 아닌데. 와 대박 멋있어. 베이지 톤의 이 컬러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요거는 대박. 우리 흔히 말하는 프리스라 그러죠. 저기 일하실 때 편하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 이쁘다.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다. 우와 잘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겠다 이거. 올해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희 SBS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SBS 스페셜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 없죠. 우리가 유일하죠. SBS 스페셜이 사실 역사도 길고 특집 그럼요.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족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SBS 스페셜입니다. 그러니까 SBS 사람인 거죠. SBS 아들이죠. 그 정도의 어떤 큰 일을 저희가 했죠 얼마 전에. 그렇죠. 사실 너무 재밌게 했고 진짜 재밌었어요. 빵 터지는 노벨상이라고. 그 팀도 진짜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편집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근데 진짜 PD님이 연락 왔었어요. 진짜 막 편집에서 잘라내는 게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2부작인 게 정말 한이다. 그러니까 버릴 게 너무 없다고. 녹화를 좀 짧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녹화를 진짜 길게 했잖아요. 또. 근데 이제 이거를 버릴 게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셔갖고 되게 힘들게 잘라내시고 저한테 너무 아쉽다고. 진짜 재밌는 거 많았는데. 저를 본방으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너무 깔깔대면서 봤는데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뭐 먹냐고요? 제작진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궤도 형님이랑 할 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사이에 밥 드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오토김밥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해놔도 괜찮으실까요? 무슨 얘기지?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시간 있죠. 근데 이게 김밥인데 너무 버라이어티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스팸도 있고 닭강정도 있고. 당근 좀 빼겠습니다. 당근 안 드세요? 안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먹기 싫다 그런 느낌? 당근은 그래도 채소 중에서는 단맛이 강한 편이라서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채소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근데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타민 A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눈이 좋아지려면은 당근을 한 몇 톤을 먹어야 되죠, 인간이? 사실은 근데 비타민 A를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먹으면 좋다. 근데 루테인이나 이런 걸 또 약으로 우리 많이 먹으니까 사실 당근으로다가 이제 뭐 눈 좋아지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얼마 전에 종국이 형을 만났어요.
김종국. 네. 예전에 옥탑방에서 뵀었는데. 아 그쵸. 나갔을 때 만났죠. 진짜 몸 좋으시고 양치하시는 거 같이 옆에서 양치했어요. 너무 젠틀하지 않아요? 너무. 근데 제가 똑같아 방송하고. 그 형을 얼마 전에 만날 때도 경량 패딩 요거랑 다른 거를 또 입고 갔어요. 저한테 너는 패딩이 왜 오목이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들어가 있다고.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울까? 하지만 그냥 눌렀어요. 내가 거기서 진짜 봉인이 풀렸으면 그냥 평화롭게 가자.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다.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시시콜콜 그러니까. 얘기하는 자리를. 근데 저는 사실 우리 SBS 스페셜 찍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촬영 없을 때는 이제 막 밥 먹으면서 하고 관심없어 했는데 너무 재밌는데 촬영 들어가면 사실 이제 또 정해진 걸 해야 있으니까 정해진 게. 여기는 없잖아.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거. 제가 그때 빵 터지는 노벨상 찍으러 가서 식사하러 가는 길에 여쭤봤던 거. 태양, 달, 지구. 근데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을 달이 정확하게 가리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이 긴 거리에서 어떻게 그 비율을 딱 맞춰서 돌고 있냐라는 거죠. 지구를. 이게 진짜 대단한 우연.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우연이라는 게 너무 그 확률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썰이 나오고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달이 인간이 띄운 혹은 아주 예전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어떤 지구에서의 어떤 생명체가 띄운 위성 같은 거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실제로 태양계 안에 오직 지구만이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성에 가든 금성에 가든 목성에 가든 태양과 달이 같은 크기일 수가 없어. 절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태양이 많이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세요? 알죠. 우리 명작 동화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거는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침착맨님이 해가 되면 통천님이 달이 되는 꼴이에요. 통천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로 소송 들어가야 돼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되면은 사실상 이게 동급으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뭘 물려주더라도 오빠는 뭐 이만큼, 뭐 여동생은 이만큼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너는 해, 너는 달, 이거는 진짜 부당한 상황이에요. 왜요? 왜 뭘 더 높게 치길래? 지구에서만 크기가 비슷하니까 해와 달이 비슷한 급으로 보이지 실제로 태양이 400배가 더 크고.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 전체를 지배하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계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근데 태양계라는 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다 끝이에요. 다. 그래서. 근데 달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태양과 달엔 토끼 있는데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된 오누이, 요렇게 가야지. 너무 이거는 편애다. 이거는 완전 오빠 편애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부터가 이미 지구인 입장에서 태양과 달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침착맨 연락 좀 해봤습니까? 최근에? 저 일요일 날 제가 드디어 침착맨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네. 들었습니다. 제가 동침 선배죠. 다 침착맨하고 자잖아. 나도 한번 잔다. 그리고 내가 딱 그랬죠. 아니 왜 나랑만 안 자냐. 근데 침착맨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제가 먼저 침착맨이랑 잤잖아요. 제가 먼저 잤거든요. 1등이요? 1등은 아닐 텐데 제가 먼저 잤어요. 그래요? 그때 침착맨 먼저 씻으라고 하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씻었어. 저는 제가. 아니 근데 씻는 순서를 왜 얘기해 갑자기? 그때 기억. 근데 웃긴 게 원래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올 예정이었고 표도 이미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침착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건이가 야 언제 가냐? 저녁 가려고 그랬더니 원래는 같이 저녁 때 올라오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 좀 더 놀다 가려고. 좋겠다 이러니까 자고 가. 어서 자. 숙소 없어. 그러니까 내 방에서 자. 아니 침착맨이 자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거절 못하지. 이거는 뭐 어떻게 거절해요? 침착맨이 같이 자자는데. 어떤 남자가? 저는 근데 침착맨이 자자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침착맨이 자자는 걸 거절해요, 진짜.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취소. 근데 다음 날 표가 다 매진.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했어요? 입석을 샀어요. 입석을 처음에. 왜냐면 입석을 타고 가더라도 나는 침착맨하고 잔다.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그때는. 일단은 지금 너무 강력한 자극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급한 자극. 그래서 입석을 타고 내가 부산부터 올라가더라도 나는 자고 간다. 근데 이제 다행히 중간중간 이게 표를 보다가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이거 앉아서 오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병건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왜냐면은 작년에 제가 지스타를 갔는데 병건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서 노는 게 너무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그 시간이 한 번도 그런 시간을 못 가졌었는데 또 노래방 가서 너무 웃었는데 그때가 진짜 거의 1년 중에 가장 많이 웃은 날인 거야.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배 땡기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병건이한테 많이 했어요.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지스타 때. 근데 올해도 아마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즐거운 추억을 쌓았죠. 침착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랑 노는 느낌. 맞아요. 편안해. 잊고 있던. 약간 있는 거야. 야 작년에 그렇게 재밌었냐? 또 재밌게 해줘. 또 놀아? 자고 가. 밤이 길었겠네. 길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놀 거 다 놀고 한 잔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하다가 자려고 이제 씻었는데. 근데 이제 명원이가 산책 가자. 그리고 또 밤에 바닷가를 또 산책을 합니다. 작년 지스타에 그 낮에 걸었던 코스를 미쳤다. 이제 새벽 1시에 걷는 거야. 살짝 밤 바다를 보면서 야 컨디션이 돌아온다. 근데 밥 먹으니까 돌아온다.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데? 독감 백신 계약하네. 그러니까 목이 조금 잠기는 거 말고는 돌아오네요. 치킨 먹어서 그런가 봐. 당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치킨에 발려있는 설탕. 제가 이제 치킨에 대한 큰 애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치킨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존경이 좀 있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 치킨은 실제로 공룡이라면서요? 그렇죠.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따지면 새는 공룡이라면서요? 새가 조류라는 종이 따로 편의상 분리를 하지만 사실상 공룡의 후예라고 보는 거죠. 재밌는 게 만화 영화 중에 공룡이 나오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주라기 월드컵. 아니 우리 때 거 말고 요즘 거. 야크. 우리 어릴 때 다 이러고 떴는데 진짜 축구장에서 다 이러고 떴는데. 야. 근데 그 공룡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주제가가 있어요. 그 주제가에 공룡들은 모두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하지만 공룡들은 어딘가 존재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걸 보고 그게 닭이구나. 와 이거 만드신 분이 약간 자문을 받았나? 이런 약간 고고학 쪽에서 이 공룡 어딘가에 존재해. 어디 존재하냐? 치킨집에 존재하는 거죠. 공룡 고기네 이거? 공룡 고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닭이 나한테 막 뛰어오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걸 수 있죠. DNA에 조류공포증. 인간이 공룡을 두려워하던 DNA가 나와서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공룡이 지금 가장 오피셜한 멸종설은 빙하기죠. 소행성 충돌 이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살아남기 어려워져서 멸종했다. 먹을 게 줄어들어. 빙하기랑 비슷하게 보죠. 왜냐면 태양빛 제대로 못 들어오고 하니까 온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줄어드니까 큰 녀석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기회를 잡아요. 우리 같은 영장류나 설치류나 이런 애들. 우원박 와 있어요? 우원박님은 자주 보세요. 라이브를 또 재밌게 보시니까. 네. 우원박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거요? 제 연기를 보셨는지. 저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셨다고. 저는 진짜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저는 이제 밀수를 제 돈 내고 시사회 초대가 없었으니까 제 돈 내고 영화관을 가서 집중해서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연기 진짜 거지 같다고. 극찬인데요? 근데 진짜 극찬이래요. 이거는 거의 현실 연기라는 거잖아요. 진짜 극찬인데? 지금 뭐 혹시나 뭐 이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그냥 주제 연기 친 다음에 거지 역할인 것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죠? 이거 진짜 반전이 거지 역할인지 모르고 친 걸 수도 있어. 진짜 거지 같아서? 진짜로 그냥. 아니 진짜 봤다네요. 보셨어요? 네, 정민이 봤대요. 저는 근데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래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약간 진짜 시강이라 갖고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나오셔가지고. 네, 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진짜 까메오 특별 출연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 주우재님 하차하고서 안 봐요.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나와요? 네. 또 나왔어요? 네. 언제 나왔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안 나오는 줄 알고 이제 끊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뭐야. 근데 이제 캐릭터상 처음에만 임팩트가 조금 있고. 또 나오셨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끊었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궤도 이탈 축하드립니다. 근데 잘하시더라 진짜. 잘 가라 궤도. 죄송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침투브 소커. 여기 원래 우재님이 딱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팬분이 그러신 것도. 네네. 이렇게 있어서 궤도와 침착. 그쵸.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어제 침착맨이랑 연락했을 때 네네네. 그걸 물어봤어요. 궤도님이랑 할 코너가 3가지다. 예. 몇 시간 생각하면 될까요? 침착맨이 마치 그 영화에서 신세계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3시간 3시간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3시간? 하나의 3시간씩 하는. 아니요. 총 3시간.
그래요?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침착맨이 휴식기를 들어가면서 뭔가 궤도님이 약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나? 아니 나중에 편집본을 3시간씩 편집해달라. 지금 저희 온 지가 이제 거의 3시간이 이제 한 2시간 됐죠. 2시간 20분 정도 이제 그렇죠. 돼가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또 대신 짧아요. 대신 내용이 길지가 않아. 걱정 안 하셔도 진짜. 근데 저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비워놨어요. 나띵이에요. 나띵. 너무 내일. 좋아요. 진짜.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으니까. 저런.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그럼 나 괜히 비워놨다. 그러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일정 있으시고 오늘 진짜 엄청 빨리 끝내셔야겠네. 내일 아침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안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새 옷도 주셔가지고 씻을 필요도 없어. 이대로 가도 돼. 그죠? 말씀드릴 게 너무 오랜만에 음스 투척을 하다 보니까 추억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오래전에 우리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요거 방랑아가 이병건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이죠. 씨름 선수분들 찾아가서 맞아요. 그림 그렸던. 이때 이제 정말 놀랍게 우리 침착맨님이 로봇 공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균형을 잡고 가고 머리가 없고 발로 차도 이렇게 안 넘어가는 로봇 가마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 개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군사용 사족 보행 로봇 빅덕이라는 친구의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거를 제가 딱 보고 요거를 좀 설명이 딱 자세히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마침 또 편집본이 살짝 나와요. 그렇죠. 이 친구. 아무리 차도 넘어지지 않는. 아무리 차도 다시 위치를 잡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에요. 정말로. 사실은 다리가 3개면은 한 평면이 결정나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면 안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의 점이 짧아. 얘만 다른 평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3개는 어떻게 해도 무조건 한 평면이 결정나요. 어떤 게 조금을 짧아지거나 길어지더라도. 근데 4개는 4개 중에 하나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다리가 있는 의자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근데 3개의 다리인 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울어질지언정 맞아요. 의자는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3이 그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대를 쓰는 이유가 사각대를 쓰면은 카메라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맞네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게 3개의 산발이. 근데 쟤는 4개의 다리로도 저렇게 잘 버티는 게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대단한 기술이지만 이 로봇 안에 우리가 어쨌든 소스를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건 이 기울기를 여기에 딱 맞춰라라는 방향성으로 맞춰 놓으면 얘가 사실 그거잖아요. 이게 이 상태로 유지가 돼서 차도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차도 이대로 온 거면 이거는 사실은 안정적인 게 아니라 그럼 반대쪽에서 차면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디서 차든 이게 흐트러짐이 없으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리학적으로도 좀 힘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는 거기 박힌 거죠.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저는 이 과학자분들이 어느 정도 값을 넣어놓으면, 근데 값을 넣어놔도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는 순간 반대쪽 다리를 뻗어서 지탱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면서 이쪽 다리를 균형을 잡고 몸의 중심을 옮겨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네. 예를 들어 얘가 대부분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금속들이 마치 사람 몸처럼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라는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값에서는 단단히 고정이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 값에서는 마치 고무처럼 밀려요. 이걸 하는 게 액추에이터.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약간 관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밀었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완전 늘어지면서 퍼지면서 힘을 분산시키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딱 버티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이 액추에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위대한 로봇 공학자 데니스 옹 교수님이 지금 로메라라는 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아르테미스라는 로봇이 이 액추에이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차는 순간 이쪽 발을 이렇게 하네요. 먼 쪽을 이렇게 하면서 몸이 흔들릴 때 무게중심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쪽 발로 버티면서 다시 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겨서 그러면 안정을 시키죠. 차면서 여기 턱을 하나 두면 넘어지겠네요. 그것도 계산을 해서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제 뭔가를 하겠죠. 얘를 더 밀어. 그쵸, 더 밀던가. 그래서 결국은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쓰러뜨릴 수가 있죠? 진짜 세게 밀거나 진짜 빠르게 밀거나 어떤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려해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바퀴를 만들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왜 저렇게 했느냐? 쟤는 이제 인간과 같이 다니면서 산악용으로 수송하는 로봇이에요. 산에 바퀴가 못 가잖아요. 근데 쟤는 산을 탑니다. 산에서 넘어지지도 않고 산에서 누구랑 부딪혀도 막 굴러가지도 않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네. 가솔린 엔진을 써요. 아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 원래 디젤이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솔린도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뭔가 이동해야 될 때는 시끄럽고 소음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 전시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던 이 빅독이 이제 진화합니다. 이렇게. 오. 네, 이게 이제 전기를 이용한 스팟으로 진화해요. 뭔가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약간 네. 좀 많이 바뀌었죠. 현대화된 듯한 느낌? 일단 불필요한 머리는 여전히 없죠. 대신에 머리 부분에 팔을 넣습니다. 요 위에. 네, 그래갖고 문을 여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저 문이 얼마나 어려운 문이냐면은 열자마자 손을 놓으면은 바로 닫히는 그 피스톤 문 있잖아요. 아, 네. 열기도 힘들고 열어도 놓자마자 바로 탁 닫혀. 당기는 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열고 들어갈 수 그쵸?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하니까 네. 손잡이를 잡고 돌린 다음에 앞발로다 지금 문을 잡은 겁니다. 오, 저걸로? 네. 우리 왜 손에 뭐 들고 있을 때 누가 앞에서 열고 들어갔을 때 발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네. 저 문을 열려면은 내가 자꾸 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앞발로 잡아서 일단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열기 좋은 형태로 다시 잡고 열겠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인데? 그쵸. 돌린 다음에 열고 잡은 다음에 당기는 거야. 이 정도로 똑똑해졌다. 과거에는 소음도 있었고 대단하신데요. 네, 뭐 발로 차면 안 넘어지는 정도쯤에 이제 얘네들은 손으로 할 일도 다 하고 요 앞에 센서가 있어갖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근데 이제 방랑화가에서 이제 뭐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침착맨님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졌다. 사실상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그쵸, 침착맨도. 네,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제. 진짜 킹 받는 게 병건 씨 맨날 귀찮다 게으르다 하면서 지금도 엄청 잘 벌면서 2022년에만 새로 시작한 큰 컨텐츠가 벌써 몇 개야. 매번 새롭게 도전하며 대충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병건 칭찬해. 대충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장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대충 사는 이병건 씨.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아닌 척해. 그냥 뭐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걸 직접 목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네. 이게 이제 디스커버리의 대작이었거든요. 맞아요. 장성규, 침착맨, 네. 저까지 그냥 83년생 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김가영 아나운서도 같이 해왔는데 네. 이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저 지금 포스터에 포즈 취한 거 보세요. 네. 저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절대 저거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포즈가 아닙니다. 없고. 저 밑에 다리 벌린 거 보세요. 정말 잘했어 진짜. 네. 이게 정말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든 작품이고 제 책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어요. 화산 폭발로 멸망한다. 핵폭탄으로 멸망한다. 소행성으로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딱 했고 시리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정을 했었는데 제 생일날 첫 방송을 했네요. 네, 이게 작년. 이거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아닌 척. 나 침착맨 안 해.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아닌 척 하려고. 요걸 찍을 때도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VFX 효과를 많이 써요. 스튜디오가 뒤에 이렇게 까는 거. 네. 진짜 커다란 스튜디오에서 하고 네네네. 이렇게 이거 지금 작년이에요. 작년 8일 뒤 첫 방송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제가 목격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작권이 없는 영상이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영상.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오.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를 제가 4개를 찍었거든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열심히 한다. 저거 봐. 내 웃음소리. 심지어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봐. 다리 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앞뒤로 옮겨가면서요. 진짜 예능이냐 예능인. 이거 제 목소리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이때 제가 진짜 감동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1시간 넘게 찍었어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원래 명작은 한 번 더 봐도 재밌다. 저도 침착맨이 열심히 하는 거를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침착맨이랑 올해였죠? 올해 봄에 도쿄 여행 브이로그를 제 채널에서 본인이 훨씬 더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맞아. 우재 씨 산책하시죠? 아침 7시에 창문 열면서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진짜 배려를 많이 해요. 한 바퀴 도시죠.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러면서 그때 3월이고 최소 그래도 경량 패딩은 입어야 되는 날씨였거든요. 반팔티를 입고 쪼리를 신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걸 돌면서
그러니까 아니 어제 저도 되게 조용히 그냥 씻고 나왔어요. 근데 씻고 딱 나오니까 일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가는 데까지 또 내려와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것까지 또 다 배웅해주고 올라왔어. 어쨌든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요거 뭐야? 왜냐면은 제가 이제 침착맨님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우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도 사실은 진짜 침착맨님 너무 열심히 산다.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또 SBS 스페셜 찍었잖아요. 그쵸. 예,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우재님도. 요게 이제 2부작 다큐였는데 요 부분. 요때가 이제 그 둘리 노래 춤이었죠. 올해 중에 제일 치욕스러웠던 그쵸? 순간이에요. 네.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 방송에 대한 컨셉을.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이때 뭐냐면 빵 터지는 노벨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벨상 하지만 노벨상만큼 권위 있고 아주 재밌는 시상식이죠. 그렇죠. 이제 역사가 오래돼서 이그 노벨상.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염소 선생님도 계시고. 실제로 이그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또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 그 연구를 위해서 했던 본인들의 그 실험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과학 얘기를 나눈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요거 입고 있는 거 요게 춤으로 감정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몸에 차고 춤을 추면 감정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저게 아직은 닿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춤을 추면서 느낀 감정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수치. 지금 당장 내가 기절해도 나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 근데 춤을 췄더니 우재 씨는 즐거움을 표현한 거다. 해피니스, 행복함을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약간 수치심에 가까운 부끄러운 감정이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죠. 중요한 거는 저 장비를 딱 꺼낼 때 저는 속으로 난 진짜 저거는 못 차겠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근데 우재님이 차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저는 생각도 안 한 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미리 리딩을 하시는데 우재 씨 이런 걸 차실 거예요. 저는 찰까봐 긴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딱 차고서 춤을 진짜 무반주 댄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췄던 춤이 여기서 우리 침착맨한테 제가 알려줬던 그러니까 이 춤. 이걸 추셨어요. 이거를. 지금은 안 치욕스러워. 왜냐면 지금은 기계가 안 들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치욕스러웠던 이유는 내 이 춤 사이를 고작 이 플라스틱이랑 연결하기도 힘든 밴드로 돼 있는 저 기계가 감히 인류의 어떤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조금 치욕스럽게 다가왔죠. 저는 이때 이걸 추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왜 요즘 대세인가 그걸 느꼈어요. 이걸 해내는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이 순간에? 무반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딱 하시는 걸 보고 거기서 지금 50명이 원하고 있는데 저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약간 그런 감정은 아니셨죠? 네. 야 시킨다고 진짜 하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감정이었으면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겠죠. 근데 저는 우재님이 하는 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은 나도 시키면 해야겠다. 피아로 배우자 프로의 이 어떤 마음가짐. 춤으로 감정을 읽는 거는 지금 이렇게 개발 중이지만 표정으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바로 읽을 수 있죠, 진짜. 수치, 이 꽉 담은 앙 담은 입술과.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대세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래요. 나도 배우자. 행동을 조심해야겠네. 아니 요거 하고서 제가 그 유플러스에서 추은님하고 우기님하고 치킨님하고 같이 뭘 촬영을 했어요. 그때 촬영한 게 이제 강의하는 거였어가지고 우주에 대한 강의나 컨셉을 이제 제가 막 알려드리고 브랜딩을 해드리는 거였는데 이거를 너무 재밌어 하니까 이제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둘리춤 알려드려요 그러면? 아니 춤이 아니라 외계인인 거예요 제가. 궤도가 아니라 궤도를 닮은 외계인인 거야. 그럼 둘리춤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귀에다가 뭘 차고 머리띠를 하고 그래갖고 제가 딱 그걸 할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과학 대중화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침착맨님의 아포칼립스랑 주우재님의 빵 터지는 노벨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것조차 못하면 겸허히 이걸 해야겠다. 내가 과연 이런 무게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침착맨 주우재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침착맨 주우재는 바로 했다. 순간의 감정은 내가 아무리 과학을 쉽게 알려주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허브가 되고 싶지만 그쵸. 이런 식의 방향은 아니었다가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나도 과학을 신성시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라고 이걸 안 한다?
나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 더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랑 센타우리 프록시마 B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도착한 데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는 행성에 있는 궤도 B였어요.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다면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재밌게 과학을 전달하는 게 궤도님의 어떤 그쵸. 사실상 최종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양한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줄리춤을 배워야 된다. 네. 제가 정확히 한 1년 전쯤에 심창맨한테 이거 알려주고 줄리춤을 시상식에서 같이 했습니다. 아 진짜 12월에 알려주고 바로 다음날 시상식에서 이걸 같이 제가 했어요. 진짜 몸치예요. 중요한 건 몸치일수록 둘리춤은 살아납니다. 진짜. 네. 박수는 2번 치실 줄 아시죠? 요리 보고 이러면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 다리도 어떻게? 다리를 모아야 돼요. 다리 모아야 돼. 다리 모아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2번 따따 따따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박자를 무시를 하고 뭔가 조금 더 뭔가 내가 액체가 된 느낌, 고체가 아니라. 되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박수 2번 치시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어렵다 이거는. 근데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어쨌든 뭔가 주변인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우재님의 요 SBS 스페셜에서의 행동을 보고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더 열심히 해야죠.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하시면 전 궤도님의 그 열심이라는 수치를 전 시간으로 환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지 않나? 아니요. 저 아직 멀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이번 지스타 때 심창맨님하고 자면서 큰 수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 저의 꿈,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민수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24시간 콘서트, 3박 4일 콘서트 막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다. 진짜 오프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민수 콘서트. 그래서 이제 심창맨은 그걸 되게 지지할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심창맨이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자기가 MC니까. MC. 연사들은 계속 바뀌는데 너도 진행자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가 안 되네. 그러니까 같이 당하자네.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한 틈을 타서 일단은 구두 계약은 거의 해놓은 거고.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크게 할 수는 없다. 일단은 작게 시작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걸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 아이디어에서 꽤나 뭐 참신한 것들 좀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다른 강연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근데 나 아직 그 심창맨 좀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해요. 왜요? 뭐 4-5시간을 하든 12시간씩 하든 그 강의에 나오시는 분들의 특성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견뎌낼 각오를 하고 와야지. 그래서 지금 나온 아이디 몇 가지가 있는데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무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세팅은 한 3,500석 정도를 딱 만들어서 장충체육관에서 누군가 줘라. 그럼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쳐줘요? 이거 자는 거요. 아니야. 이것도 조는 거야. 그래요? 그냥 우리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 우리가 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태환 씨나 이런 분들이 막 모니터링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요원들이 F열 38번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MC한테 연락 가겠죠. F열 38번 나오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하세요? 나오세요. 딱 나오면 이제 이분은 뭘 하느냐? 평소에 궁금한 패널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근데 패널도 교대로 자고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광민수 소장님, 저 이집트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일어나, 깨워, 질문 들어왔어, 다시 무대로 가. 그리고 또 이제 또 정리를 해주고, 또 누가 줘라, 올라와, 주우재님한테 이러면 이제 잠깐 쉬고 있다가 쪽잠 자고 있다 또 올라와. 그러면 이 누구 하나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중단됐어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 하나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예 그 체육관 문도 다 잠그고 못 나가게 아예 퍼포먼스로다가 쇠사슬로 묶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안전 문제로다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에 뭐 이렇게 막 번지 점프할 때 각서 쓰듯이. 근데 난 각서도 좀 쓰고. 저는 그런 거를 알고 오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능을 하지만
전 예능 와서 가끔 가다가 정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 그거 사실 이해 잘 못하거든요. 예능에서 예능 하러 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듣건 나한테 뭘 하건 맞아요. 무조건 저는 내가 예능을 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외곽에 경비원들이 막 도주 맞고 사람들 타러 가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밤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런 얘기 나와요. 계속 도야 왜 하는 거니? 목적이 뭐니? 나중에는 막 졸리니까 제가 병건이한테 도야 그러니까 병건이가 도는 너야 나는 건이야 막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마지막에. 요거는 조금 우리 침착맨님의 과거 이말년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육의 성장이 극에 달한 5단계 근육은 자아를 갖게 되었다. 일명 지방자치 근육, 지자근. 이 영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내가 막 먹어.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배에 있는 지방 이런 아저씨들이라고. 이런 사람 군대에서 다른 부대니까. 그냥 옆소대, 옆중대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그냥 아저씨야. 아저씨.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살찌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거야. 얘네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그냥 지방자치 근육 때문에 그렇다 살찌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거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근데 이거를 이말년 작가 시절에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실제로 이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35억 년 전에 모든 생명체 공통 조상님들이 동장한 이후에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죠. 이게 약간 일종의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 종족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건 이제 진핵생물이 유일하다. 근데 왜 진핵생물만 진화를 했을까? 에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럼 에너지를 풍부하게 얻었을까 얘네들이? 바로 이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네 맞아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소 기관 때문이에요. 얘네가 없었으면 진핵생물이 이렇게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세포소 기관이라는 건 이제 세포를 구성하는 특수한 기관인데 이 녀석이 에너지를 만들 때 이런 지방자치제를 해요. 다른 세포소 기관들이 있는데 다른 세포소 기관하고 다르게 미토콘드리아는 자신만의 DNA를 갖고 있고 알아서 일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자회사 같은 거예요. 이게 DNA가 떠다니는 거죠? 오토를 도는 거야. 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얘네가 구조가 세균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균. 얘네가 원래 진핵세포 안에 있던 녀석들이 아니라 우연히 세포 안에 들어온 놈들입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진핵생물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네? 안락하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지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애인데 눌러 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진핵생물이 딱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를 흡수해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키워버린 거예요.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사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다 하지 않고 야 너는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좀 에너지 만들어라. 요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매우 올라가가지고 유전자를 늘릴 수가 있었죠. 약간 치즈떡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착맨님의 요 발언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반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절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 자치를 하는 우리 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관통하는 또 부분이고 또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침투부 영상입니다. 나네? 네, 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치마의 능력자분들이 치마 지도 그려주잖아요. 마치 진입 금지 구역처럼 해골만 이렇게 박아놓고 요만큼만 해놓은 그게 있어요. 그렇게 가이드가 있는 게 좋아요. 본인이 애초에 올리더만 뼈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리액션 해드려야지. 가만히 있어?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궤도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선에서 멈춰야지. 본인이 하면 이제 더하지. 이것이 자치구역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보답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리액션 으로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뭐 하면 다 아니라 그러고 개방장님은 맞으면 맞다고 합니다. 들어봐봐요. 다 뼈야. 나 안 가. 거기 안 가서 몰라.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침착맨 게시판이랑 잡담 게시판, 짤 심사 게시판 그 세 개만. 이게 바로 또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 그래서 이제 저를 부르신 거니까 응당 대응을 해야죠. 뉴턴의 3법칙부터 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기서 궤도님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아닌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배려를 해드리는 거는 뉴턴의 1법칙, 2법칙은 빼겠다 오늘. 3법칙 위주로만 간다. 왜냐면 관성의 법칙이랑 가속도의 법칙은 빼고 작용 반작용으로만 가겠다. 그 정도는 또 제가 배려를 또 해드리니까. 배려도 배려인데 항상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든 허투루 한마디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진짜 오래전에 캡처를 해놨었어요. 분명히 한 번은 쓸 일이 올 것이다. 저게 아마 올해 초인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캡처를 해놓고 바탕화면에 놔뒀었어요. 주제 이렇게 써갖고 그 상태로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왜냐면은 벼르고 있었던 거네. 왜냐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작용과 반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드디어 뉴턴의 3법칙, 관성의 법칙 1법칙, 가속도의 법칙 2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3법칙이 있죠. 그 로켓이 우주 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비행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을 다 사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기본 원리로다가, 왜냐면 우주는 대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뒤로 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로켓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작용, 반작용. 그래서 뉴턴은 대단한 게 이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무려 300여 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요건 그냥 간단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제가 이제 뭐 침착맨에서 얘기했지만 김치 싸대기를 때리면 김치 싸대기를 맞은 나도 있지만 김치가 있죠. 내 볼에 맞은 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울 때도 한 대 빵 맞잖아. 그럼 내가 볼을 주먹으로 맞았지만 나도 볼로 주먹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 주먹 괜찮아? 너 나한테 진 거야. 볼로 주먹 때리는 카운트 치면 너 나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싸움 따귀를 딱 맞아도 울면서 막. 손바닥 괜찮아? 내 볼이 지금 너 손바닥 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양해를 구해줘야 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양쪽 다 같이 때린 겁니다. 근데 물론 좀 더 효율적으로 치는 쪽이 있고 조금 비효율적으로 맞은 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를 날아오르는 로켓도 같은 원리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갖고 오셨죠. 물로켓. 페트병으로 말던 물로켓인데 물로켓은 상당히 고압의 공기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을 내뿜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뒤로 밀어야죠. 이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해봤죠. 언제 보셨어요? 뭐 한 초중학교 때쯤 해봤던 것 같아요. 잘 하셨습니까 이거? 예상했던 그런 그림은 안 나왔던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수직으로 쐈던 것 같은데 뿅 하고 그냥 툭 떨어지는 뚝 떨어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물로켓은 우주 로켓하고 다르게 연소 가스가 아니라 물을 분출한다. 물의 반작용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누리호 역시 같은 원리로 우주 상공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침착맨 채널에 나오셔서 우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발사체의 거의 핵심 원리다. 뼈 사진 올린다고 그 얘기한 게 발사체 핵심 원리라고. 네, 그래서 로켓이 발사할 때는 로켓 안에 연소실에서 고온 고압의 기체가 이제 뒤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고온 고압의 기체가 힘이 이제 반대되는 반작용 있지 않습니까?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추력을 얻어서 우주로 날아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 원래는 우주라는 공간에 무언가를 보내고 이제는 인간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많이 이야기한 얘기예요. 반작용 뭐 이 로켓의 원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요 이제 우리는. 왜냐? 지금 주우재님이 침투부에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로켓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기회를 드린 적이 없는데. 로켓이 반작용인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치올코프스키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게 로켓 공학의 기본 공식입니다. 로켓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러시아의 로켓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멋있지 않아요? 여기 너무 많으신데. 왜? 원래 탈모는 요 눈썹 위로만 오지 밑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생존에는 괜찮은 게 인간의 열이 다 목으로 나간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목을 어쨌든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풍성하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로켓 방정식이 이제 중력이나 공기 저항 이런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연소를 분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공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공식이. 제가 공식을 잘 안 쓰는데 정말 간단한 공식이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은 맨 왼쪽에 있는 V 파이널 요게 이제 가장 빨라야겠죠?
여기서 이제 VF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더 최종 속력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최종 속력이고 그쵸? 이게 초기 속력인데 그쵸? 최종 속력을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여기에 뭔가 더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니셜 그 초기 조건 처음에 연소를 분사하는 속도 지금 연료의 분사 속력에다가 저게 일단 커야 되겠죠.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연료를 빨리 쏴야지 최종 속력이 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이 여기 안에 마이너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VF가 VI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분사 속력에다가 이거는 뭐죠? 이게 최종 질량 왜냐면 VF가 VI보다 느려지면은 그 쏘면 안 돼.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그렇죠. 안 올라가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 연소의 분사 속력이 실제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로켓이 연소를 분사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질량도 초기 질량에서 우리가 분리를 하잖아요, 로켓이. 그거를 지금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최종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MF가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에 지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단식 로켓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사 속력이 빨라야 된다. 왜냐? 분사된 연료가 로켓을 미니까 연료가 빨리 분사돼야 로켓도 같은 힘으로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작용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로켓 속력을 올릴 수 얘는 어차피 못 바꿔. 그러면은 얘를 바꿔야 되는데 초기 질량이 위에 있습니다. 최종 질량이 아래에 있습니다. 초기 질량이 클수록 커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발사할 때 질량보다 마지막에 올라갈 애가 제일 가벼워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많이 떨궈야 되는 거죠. 많이 떨궈야 된다. 그래서 다단식 로켓을 만들어서 1단 떨구고 2단 떨구고 3단 떨구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작은 질량만 남기면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VI는 초기 속력은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기 속력이 0이 아닐 수 있죠. 다단식 로켓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그죠? 네. 어쨌든 이거는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치올코프스키가 만든 로켓 방정식인 겁니다. 네.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과 다단식 로켓의 방식이 적용이 돼서 결국은 2013년 나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침투에서 우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작용 반작용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누리호까지 가죠. 참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제 자치구에는 아직도 뼈 사진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뼈 사진을 올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뼈 언급을 제가 하는 반작용을 드린다는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부터 이 얘기가 작용 반작용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게 누리호까지 왔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왜냐면은 누리호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누리호 1차 발사 2021년, 누리호 2차 발사 2022년, 누리호 3차 발사 올해였죠. 제가 또 매년 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예, KBS에서 매년 2021년부터 매년 중계를 했고 맞아요. 네. 요때가 제가 이렇게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건강해 보이네요. 저 때 좀 건강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과학 대중화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연구할 줄 알았는데 자꾸 나대고 다니니까. 지금은 좋아하시죠? 지금도 사실은 그냥 걱정하시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KBS에서 이거를 중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어르신분들은 또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이 채널에서 뭔가 국가적인 일을 대표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계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건 이제 KBS에서 누리호 생중계했을 때, 그 다음에 KBS에서 이제 임영웅님하고 같이 나왔을 때. 임영웅 씨랑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두 번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침투부는요? 침투부를 잘 모르세요. 이게 사실 정말 큰 건데. 네네. 어쨌든 이런 거를 했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누리호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발사가 없고요. 내후년에 이제 아마 4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SBS에서 뼈괴 조합으로 누리호 생중계해달라고 하면 KBS 배신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근데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KBS가 4차 발사를 중계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제 의사는 근데 일단은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대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누리호 생중계.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좋다는 뜻이야. 그쵸? 저 너무 하고 싶다는 뜻이지. 아니 우리 우재가 누리호 생중계를 해? 부모님. 과학자 다 됐네 이렇게. 나 한마디도 못할 걸 근데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 쏜다 지금 쏜다 막. 저는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계하면서 느낀 게 너무 신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롤드컵 저도 봤거든요. 야 좋아요 갑니다. 야 해냈습니다. 드디어 또 해냈습니다. 막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발사 중계는 대한민국의 누리호 맞아. 이번에 첫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맞아. 네, 지금 고도 몇 킬로미터를 지나서 이제 정말 안정된 궤도로 돌입하고 있는 모습. 저는 약간 더 막 이런 분위기. 실제로 좀 미국은 좀 그런 분위기 있어요. 이런 게 좀 섞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막 이러는 분위기 있거든요. 쏜다. 꼬다리 뗀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뭐 우와 막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 발사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딱 그 발사 30초 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마이크를 모두 내려놓고 발사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발사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기회들도 올 것 같은데 미국은 이런 거 쓰고 있다가 다 같이 이런 컴퓨터 쫙 있는 데서 일단 이거 내리고 막 서로 막 이거 딱 내리고 이거 일단 내리거든요. 안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중계 전환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시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스포츠 중계나 롤드컵 중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뭐 정말 격실 갖추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채널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어쨌든 이게 100% 성공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의 성공의 정의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번 스테이지를 성공한 겁니다. 다만 그게 예측되지 않은 결과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갖고 온 게 최근에 스페이스X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시도일 뿐이지.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 네. 이것도 역시 시도일 뿐이지 이게 실제 역사를 기록했느냐 이거를 만약에 과정으로 보면 저는 기록했다고 보는데 성공 여부를 본다면 아직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스타쉽. 이거 연예 기획사인데? 그냥 좋아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스타쉽. 여기 이제 아이브도 있고. 네, 그렇죠. 아이브죠. 네, 이게 스타쉽입니다. 이야, 이건 좀 약간 웅장한데요, 뭔가? 장난 아니죠. 이게 길이 50m, 직경이 9m. 건물로 치면은 꽤 높은 건물이거든요. 고층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안에 150톤까지 적재가 됩니다. 지금 150톤 적재가 좀 우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누리호가 1단 엔진이 300톤급. 이게 75톤급 엔진이 4기가 결합돼서 75 곱하기 4에서 300톤이에요. 네. 300톤급 엔진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사 추력이 300톤이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5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어요. 1단이 300톤급일 경우에 1.5톤의 인공위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게 한 1톤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얘는 뭘 어떻게 쏴요? 얘는 150톤을 적재해요. 이 말이 뭐냐면 발사 추력이 7,500톤급입니다. 7,500톤의 파워를 내는 거예요. 1단이. 네, 진짜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이에요. 이거는. 그럼 75톤급을 여러 개를 묶어서 100개를 묶으면 7,500톤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100명이 단 한 명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따라하는 거 해봐. 이렇게 막 따라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근데 이게 힘들잖아. 2명도 미리 맞춰놔도 힘들어. 100명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한 명만 틀리면 폭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큰 엔진을 만드느냐 어렵고 작은 엔진을 여러 개를 연결하느냐 어렵고 이걸 4개를 연결해서 300톤급을 만든 우리나라 기술, 이것도 고유의 기술인데 이 클러스터링 기술도 우리나라가 정말 노력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150톤을 적재를 하려면 여기 7,500톤 정도를 밑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것만으로 못 쏴요. 왜냐? 밑에 얘가 들어갑니다. 슈퍼 헤비라는 로켓이에요. 얘가 실제로 1단이에요. 얘는 2단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요 스타쉽은 뭐냐면은 얘는 그대로 우주로 가는 애예요. 얘는 버리질 않은 거야. 분리 없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뭘 분리하느냐? 그 밑에 있는 슈퍼 헤비를 분리해요. 그래서 50m짜리 스타쉽이 있고 그 밑에 70m짜리 슈퍼 헤비가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한 저 높이가 120m. 이게 건물로 치면은 40층 건물이에요. 40층짜리 건물이 우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경이로울 거야 이게. 아니 근데 7,500톤의 힘을 인류가 지금까지 온 이 정도로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주님이 쏘아 올리신 작은 공인데 지난 4월 1차 발사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스타쉽. 그쵸? 위에 있는 게 스타쉽이고요. 네. 밑에 있는 게 슈퍼 헤비입니다. 얘가 70m, 얘가 50m. 네. 이거 설명을 드리면은 1차 발사를 지난 4월 했어요. 아마도 제가 침착맨 나올 때쯤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보이세요? 슈퍼 헤비에 33개의 엔진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에. 그 중에 5개가 빵꾸 뚫려 있어요. 꺼진 건가? 발사 딱 하는 순간 이미 3개는 꺼졌고요. 발사 후에 총 5개가 꺼졌습니다. 아, 그럼 알았다. 미리 좀 여유 있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라도 꺼지면 실패. 근데 어떻게 쐈어요? 그냥 갔어요. 1차 발사를 하지 않으면 성공률은 50%. 하지만 1차 발사를 하면 2차 발사의 성공률은 80%로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쏴본 겁니다. 왜냐면 전 인류 중에 어떤 국가도 이걸 시도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이거를 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쐈어요. 그랬더니 발사하자마자 33개 중에 3개는 나갔고요. 올라가니까 2개가 더 나가서 총 5개가 꺼졌어요. 네. 즉 이미 발사부터 마탱이 간 겁니다. 그리고 슈퍼 헤비가 얘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분리가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얘네는? 이렇게 됐어요. 분리가 안 되니까 얘가 목표 궤도로 못 갔겠죠.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타워 팰리스가 떨어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SF 영화죠. 네. 그래서 발사 후 4분 만에 폭파시킵니다. 자동 폭파. 공중 폭파. 이게 그러니까 인류의 해가 될 수 있으니 네.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 폭발을 하늘에서 시키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실패다. 하지만 4분 정도의 데이터를 얻었다. 그만하자. 저거는 어쨌든 일론 머스크 돈이니까 그쵸. 누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질러요. 폭발할 때. 이게 실패를 용납하는 미국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도지코인 물린 분들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와닿는데 지금 80%로 올라간 거네요? 성공 확률이? 그렇게 일단 보는 게 제가 이 내용을 추가하고 있던 바로 어제 새벽 4시 딱 하루 전에 즉 18일 아침 2차 발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가 침투를 나갈 걸 알고 전날 자료 준비하니까 그 전날 발사를 한 겁니다. 왜 난 신경 안 써줬죠? 저도 공교롭게 2차 발사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마침 우재님이 작용 반작용 얘기를 해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마침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 형님이 2차 발사를 함으로써 침투브 컨텐츠를 한 30분 정도를 채워준 겁니다. 30분이요? 더 됐나요? 11월 18일 아침에 발사를 했고요. 1차 발사 이후에 1000개 정도의 문제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그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있는 게 33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엔진 33개가 있고요. 1단에. 그럼 2단에 뭐가 있느냐? 6개 엔진이 더 있습니다. 총 39개 엔진을 갖고 있는 인류가 보유한 인류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된 최대 크기의 발사체예요. 이게 바로 스타쉽입니다. 보이세요? 다 켜져 있다. 33개 엔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작동합니다. 근데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은 33개 전부 잘 작동했고 2단에 6개까지 해서 39개가 다 잘 작동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분리에 성공했어. 그렇지. 그렇죠? 분리가 돼야 켜져 있는지 아니까. 네, 이게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우와. 1단에는 꺼졌고 분리됐죠.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면 지금 보세요. 1단이 분리된 게 3분이에요. 3분. 사실은 발사 3분이면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고도가 높지가 않아. 근데 이 스피드 있죠. 이게 맞아요? 엄청나게 빨라져요. 속도가. 음속이 몇 킬로죠? 보세요. 이게 1단이에요. 얘가 2단이에요. 지금 느낌 오세요?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 왜냐면은 봐봐. 우리가 보통 우주선을 어떻게 올리냐면은 1단이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애들 나눠줄 선물을 가져와 교실로. 그러면은 교실까지 반장이나 부반장 들고 오겠죠. 그럼 교실에서 나눠주는 거는 앞에 있는 애들이 나눠주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건 안 어렵죠. 요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사실상 교무실부터 교실까지 가져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이 합니다. 이미 1단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즉 1단 로켓이 거의 메인이에요. 누리호도 보시면 1단이 엄청 크고 2단, 3단부터 굉장히 작아집니다. 왜냐하면은 1단이 일단 교실까지 가져왔으니까 그때부터는 분리해도 안 추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한 상태로 다시 점화합니다. 이렇게 6개로. 그럼 또 가. 3단이 분리돼. 또 점화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 1단이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분리되고 점화가 돼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도가 얼마 안 돼. 1단 슈퍼 헤비만으로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3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단이 분리 전에 점화를 합니다. 분리돼서 떠있는 채로 점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분리 전에 점화를 해서 분리된 힘으로 1단을 밀어내요.
그래서 아직 교실에 못 온 거예요. 얘는 너무 커서 짐이. 그래서 반장이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부반장이 그때부터 교실까지 가야 돼. 부반장이 미리 마중을 나오는 거지. 그렇죠. 미리 마중 나오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교실까지 못 가요. 보통 터치처럼. 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좀 걱정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쏜다 그랬잖아요. 네. 기체에 타격은 안 오나요? 당연히 위험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건들이 여기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을 성공해야 돼 반드시. 이게 바로 핫 스테이징이라고 해요. 이 기술을 단분리를 하는데 이 스테이징이 바뀌는데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 핫 뜨거운 상태로 가는 겁니다. 뮤직뱅크 그런 데서 나오는 단어인데. 네. 핫 스테이지. 그래서 요거를 성공해요. 2차 발사에서. 해냈어. 지금 붙었죠. 근데 고도가 너무 낮은데. 그쵸. 분리는 성공했는데 잘 안 됐어요. 슈퍼 헤비 부스터랑 스타쉽 사이에 엔진을 점화하는 건데 1단, 2단이 분리된 후에 2단이 나중에 점화하는 게 아니라 2단이 점화된 상태로 1단을 밀어냅니다.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는 저 슈퍼 헤비를 재사용하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 산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거. 네,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것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거 엔진이 33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깝지. 저 아깝죠. 네. 근데 재사용 엔진, 이게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재사용 엔진이라는 거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구현하기 전까지 로켓 공학자들한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번 대선 후보 주제!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말도 안 되죠. 완전 상상이잖아요, 진짜. 미신을 믿는 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해낸 거거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일론 머스크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로켓 공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냥 소설에만 있는 거. 그렇지. 네. 절대 안 되는. 근데 이걸 일론 머스크가 해냈단 말이죠. 네.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또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사용하는 회수하는 기술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헤비가 재사용으로 하는 회수가 불가능해져서 네. 결국 폭발. 8분 만에 회수 실패 이후에 폭발을 했고요. 근데 4분 더 했네. 8분 네. 후에 스타쉽이 또 통신 두절이 돼서 결국 스타쉽도 폭발. 중요한 거는 핫스테이징 기술 성공했고 비행 시간을 2배를 늘렸습니다. 2배 됐죠. 예. 그 다음에 도달했던 고도가 3배를 높게 올라갔어요. 1차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된 음수인 게 이 날짜를 보세요. 2022년 6월 그리고 14일. 사이트를 보세요. 카페 때네요. 카페 시절. 네이버 카페 시절. 궤도님 머리카락 길이가 조정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궤도님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에는 신경이 없는데 머리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느 길이에서 잘렸는지 어떻게 알고 길이가 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한 사람 몸에서 난 털이지만 네. 머리카락과 눈썹은 길이가 다르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눈썹을 안 깎고 계속 길러요. 그런다고 머리카락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긴 눈썹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귀에서도 하나씩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은 그거는 일종의 약간 돌연변이라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길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머리카락이 일종의 수명이 있다 보니까 일정 주기가 지나면 이게 저절로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지다 보면은 관리를 정말 잘하면은 얘가 1에서 2m까지도 길어져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보면 네네네 엄청 긴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기네스북에 올라서 머리카락이 막 몇 미터야. 그러면 그거 보면서 별것도 아닌 거죠. 저는 나도 그럼 기르면 기르지 뭐 내가 귀찮아서 안 하지 이러잖아요. 네. 실제로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찮아하지 않고 길러도 1에서 2m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사실 그냥 이 머리카락 자체가 어렵다. 네, 이분이 이제 기네스에 오르신 분이에요. 인도의 라푼젤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오른 부문이 10대 부문이에요. 10대 부문. 10대 중에서? 네, 인도 구자라트에 살고 계신 닐란시 파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 10대 부문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갖게 된 게 2018년 11월. 저 당시의 머리 길이가 170.5cm. 와. 그러니까 실제로 2m가 안 돼요. 저것도 어려운 거야, 사실. 그리고 이제 긴 머리를 관리하는 이 비결을 집에서 만든 수제 헤어 오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어머니가 일단은 꿈이 기네스북에 자신의 딸의 이름 올리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수제 오일도 비법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고 집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신대, 저 머리 관리를. 근데 어쨌거나 저분이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분이 10대 부문이잖아요. 요분이 있습니다. 오. 이분은 이제 살아있는 라푼젤 만델라 씨. 딴 머리 길이 28m. 아까 그 친구랑 많이 다르죠, 차원이? 외출할 때 머리를 돌돌 말아 포대기에 넣고 다닌다. 그니까 왜? 기네스.
한 번 머리 감을 때 샴푸 6통을 쓴대요. 젖은 머리를 말리는 데만 이틀이 걸리고 이분은 30년 전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2009년 세상에서 가장 긴 따은 머리로 기네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 남편도 머리 때문에 만났대요. 근데 저 머리카락 무게가 18kg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뼈도 어긋나 있고 척추도 위험하고 온몸이 마비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얼마 전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이 척추랑 이제 허리 같은 거 좀 지키려고.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것은 그대로 둔 채로 운동과 그쵸. 이런 것들로 자르지 않고 내가 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나갑니다. 네. 그러면 눈썹과 머리카락 길이가 왜 다를까?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뭐 그거 아닙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털이라는 게 어쨌든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뇌가 여기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수뇌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길고 작용을 좀 많이 하는 거고 이런 데나 이런 데도 털이 있는 이유는 다 각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만 필요한 거지.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눈썹은 짧고 머리는 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2017년에 연구를 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부위마다 털의 길이가 다른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쥐의 털의 길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그룹의 기능을 규명한 거죠. 단백질이 이걸 결정하는 거였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연구진이 쥐의 등, 배, 턱, 머리 이런 몸의 각 부위에 털이 자랄 때 차이가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모낭에서 털의 길이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성장을 저해하는 신호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있고 성장을 저해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걸 신호 전달 체계에서 단백질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쥐는 온몸이 털에 쌓여 있는데 귀에는 털이 없어요. 귀에 털이 있으면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털 생장을 억제하는 신호에 관여하는 단백질, 이게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귀 쪽은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배나 턱 수염 이런 데는 털이 자라는 속도를 빠르게, 즉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랑 관련된 단백질의 양이 많다 보니까 털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다.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없애는 건 되는데 자라게 하는 건 왜 안 되나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러한 신호 단백질들을 조절을 하면은 쥐의 각 부위의 털을 길거나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요, 그게 되는데 표현이 이렇게 해도 되나?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있어야 길든 짧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일단 이 털이 나는 부위에 성질을 접근을 한 거예요. 단백질이 뭔가를 촉진하거나 뭔가를 억제하는구나. 그러니까 눈썹은 억제를 하고 머리카락은 촉진을 하는구나. 이거를 털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은 거죠. 이게 잘 연구가 되면은 탈모 부위의 성질을 좀 규명하거나 탈모 진행 정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머리카락과도 관련된 연구들에 좀 신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탈모 연구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짜 매년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실마리 찾았다. 그 기사를 매해 보는 것 같아요. 매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진짜로 할 수 있는 연구에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노벨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죠. 노벨상은 3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해 나오는 그 기사를 열어보면 늘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쥐의 등에 있는 털이 1cm가 더 자랐다. 근데 우리 머리에 있는 털은 쥐의 등에 있는 털이 아닙니다. 즉 쥐만 자꾸 탈모를 해결하고 있어요. 쥐는 쥐지.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궤도님 궁금해요. 최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몸이 열을 발생시킨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기온이 낮을수록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살이 더 빠질까요? 아니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적응해서 살이 찔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추우면 떨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몸을 떨어서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을 보면 떨잖아요. 맞아요. 소변 볼 때 떠는 게 소변이 나가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건데,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열을 내려고. 떠는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0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울 때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살이 빠질 것인가,
혹은 정말 추운 지역에 오래 살면은 내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찔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분, 과체중인분, 비만인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추위에 자주 노출되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살 빠져요 실제로. 근데 채팅창에 기분 나쁜 채팅이 하나 있는데 뭐죠? 저는 항상 추운 거냐고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실험을 할 때 마른 사람은 안 해줘요. 왜 안 껴줘요?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실험을 해. 왜 안 껴줘요 우리? 마른 사람들은 이미 훌륭하다 이거예요. 너네는 뭐 괜찮잖아. 아닌데 안 껴주는 느낌인데. 건강하다. 어쨌거나 15분 동안 추위에 노출을 시키면 1시간의 운동 효과를 봅니다. 떠는 걸로? 네네네. 와, 나 완전 운동인이었네. 그렇죠, 완전 운동인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종국이 같이 살고 있었네. 네. 진짜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 진짜. 네. 보시면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래요. 여름에는 살이 너무 잘 빠지는 느낌이야. 근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네. 몸을 안 움직이고 땀이 안 나니까 좀 체지방이 붙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데 그건 그냥 느낌이다. 실제로는 추운 겨울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훨씬 살이 빨리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땀이 나가는 거는 수분이 빠지는 것이지 네. 지방이 연소되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겨울 시즌에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운동 효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조금 쌀쌀할 때 하는 게 좀 더 운동 효과가 좋고. 실제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려고 근육이 떠는데 이게 칼로리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요. 네네. 추운 겨울이 여름보다 기초 대사량이 10%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잘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매일마다 남성은 121칼로리를 더 소비하고요. 여성은 70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 기억에 보통 겨울 시즌 되면은 조금 살이 오르지 않나요? 그건 이제 운동을 더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추우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배고프고 또 겨울에 맛있는 게 많아요. 어제 저 호떡, 붕어빵, 계란빵 다 먹었어. 다 빵만 드셨네요? 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패션 제안. 태양계 행성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태양계 행성들의 특성을 좀 본따 가지고 패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은 이것들로. 수성 패션.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느낌은 약간 조금 건조한 암석 행성 느낌. 담배빵 좀 난 것들은 이제 달의 표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플라우프 이렇게 들고. 네. 목성. 토성. 토성. 약간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 한번 태양계 패션 제안해 갖고 한번 이렇게 대결해봐 좋지 않을까. 요거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홍김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분장 쇼를 매주 하기 때문에 좀 특색이 있는 행성이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건 태양이긴 하죠. 만약에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은 진짜 심플한 거는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요 패션. 이거 그건데? 창백한 푸른 점 패션. 지구 패션은 많아. 근데 패션은 이제 창백한 푸른 점 패션은 없어. 이건 참신하죠. 약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한.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심플이라고 보거든요. 심플. 그렇죠. 심플한 한 도트에 저 창백한 푸른 점 같은 걸 형상화해가지고 실제로 요 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카메라 노이즈에 가까운 노출이에요. 태양빛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태양빛이 오죠? 이거는 카메라 노출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에러, 노이즈. 네네네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명장면을 만들어냈어. 마치 태양이 빛을 쏘는 것처럼. 그렇죠.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딱 이렇게 태양계 행성 한 다음에 우재님은 창백한 푸른 점 패션으로 딱 가는 거지. 점 하나 탁 찍어갖고.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옷에 점 하나로 딱. 그러면 이제 다들 와서 돌돌이로 이렇게 뭐 묻었다? 그럴 수 있죠. 그때 내가 밀어내면서 뭘 하느냐? 칼세이건의 명대사를 읽어주면 돼요. 요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길어요. 네가 창백한 푸른 점을 알아? 네가 창백한 푸른 점을 알아?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념, 경제체제의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과 탐험가, 모든 교사, 모든 타락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침착맨 주우재, 모든 최고 지도자, 인간의 역사상 성자와 죄인,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자세,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희미한 파란 불빛 아래서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주 어둠 속의 외로운 얼룩일 뿐입니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 다른 어딘가에 우리를 구원해줄 무언가가 있으려는 암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멋있었습니까? 이 멘트를 하고 또 술을 마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거죠. 술이야. 이렇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이 이 우주에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이 먼지만한 한 점에서 그럼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외롭지만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패션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를 보듬어야 된다. 근데 사실 요즘에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죠. 너무 많아요. 주변에 힘든 분들 너무 많고 우리는 보듬어야 돼요. 침착맨 보듬었어요? 저 보듬어요. 침착맨도 보듬었습니다. 정말 잘 보듬잖아요. 침착맨도 보듬죠. 잘 보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인간이니까 내가 직접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간접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냥 내 기분이 그날 안 좋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럴 때 이 창백한 푸른 점 이걸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한 행동 대신에 누군가를 보듬어야 되는 존재라는 건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심플하게 줄여드릴게요. 아, 제가 저 옷을 입고 어디서 멘트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우리는 그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서로 보듬어 주세요. 뭐 묻었다. 치면서 우리는 그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이야. 너 옷이 뭐야? 내 옷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야. 언행 불일치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심속과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한 10시까지 달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못해갖고 너무 짧은 언제 봐요? 그러면 저희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나면 오늘 이제 2개가 더 남았어요. 좀 출출하니까 뭐 좀 그럴까요? 쉴까요? 그럴까요? 뭐 메뉴를 좀 볼까요? 좀 짧으니까 아쉽긴 하네요. 이게. 제가 시킬게요. 제가 시키겠습니다. 혹시 너무 늦어서 야식을 먹게 되면 야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만 안 먹을 가능성도 높고 저는 원래 하루에 한 끼 반 정도만 딱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마지막 끼니. 그래요? 그러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치킨 아까 먹었으니까. 그것도 아까 치킨도 먹었네. 닭강정을 먹었어요. 그럼 치킨 먹어야지 좀 힘이 나. 12시가 넘으면 리셋이라고요?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죠.